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 많이 춥죠? 네, 코로나도 날리고. 자, 오늘은 우리 업무방법서 75페이지. 들어오실 때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자,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자료는 지난 일요일 날 대구에서 수업했던 자료와 동일하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밭작물 다 안 끝났죠? 밭작물이 좀 생각보다 많죠? 전체 비중의 거의 한 60~70%를 차지하는 겁니다. 품목이. 대구에서는 제가 총 67개 품목을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대구는 하루 4시간 수업을 하니까 그게 돼요. 부산은 그거 다 설명하려면 또 이거 진도를 다 못 나가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작물은 우리가 보험의 목적이 크게 농작물,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시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농작물이 차지하는 품목이 총 몇 개가 있느냐니까 67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 67개 품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먹는 과수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벼와 같은 논작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밭작물, 그 밭작물 말고 이걸 임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섯,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품목 개수가 67개 중에 무려 41개예요. 그러니까 밭작물이 양이 많죠. 그럼 비중이 41개면 67개 품목인데, 당연히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보장 방식에서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최소 10점에서 15점은 먹습니다. 1과목하고 연결시키면 거의 20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정리하기는 좀 힘들고, 밭작물 배웠던 거 살짝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밭작물 방식에서 이제 보장해주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수확 감소.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을 해주는 방식. 작물의 이름이 마, 양, 고, 옥, 감인데 같은 종류니까 하나의 품목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감, 차, 콩, 양, 팥,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다음에 얘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농업 수입 감소. 농업 수입 감소 품목은 착한 콩냥이 전설의 고등학교 어디로 갑니까? 마양고에 갑니다. 이때 감은 가을 감자, 가을에 간다라고 했죠. 얘하고는 수확 감소에 더불어서 이거는 수확기 때 수입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수입까지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죠. 얘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달라. 보장해주는 방식도 일치합니다. 하나만 딱 차이가 있는 게, 올해 이제 22년도 약관이 어느 정도 이론서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기 파종 부분은 수확 감소에는 있고 수입 감소에는 없어요. 그 차이 정도. 그 다음에 수확 감소, 수입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이 생산비 보장 품목이 가장 또 많죠. 자,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지에서 재배하는 노지 작물이 있었어요. 노지 작물. 자, 노지 작물은 종류가 뭐가 있었죠? 자, 이게 생산입니다. 생산, 그죠? 생산직에 계신 분은 활동량이 많으니까 무브.
배 고파 당, 단, 매, 시. 당이 떨어지니까 단 거 먹이라고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노지작물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이 노지가 아니고 이제는 시설작물입니다. 뭐라고요? 시설작물. 그럼 노지하고 시설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시설이 없으면, 하우스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지가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얘가 이런 시설 작물을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하우스와 같은 농업용 시설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이 없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된다? 노지작물. 2-1 과목에서 배우시겠지만 농업용 시설물이 없으면 시설작물이나 부대시설은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농업용 시설물은 가입이 되죠. 우리 인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삼은 시설이 뭐가 있죠?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해가림 시설하고 인삼하고 이게 구분해서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작물인 인삼은 반드시 해가림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삼은 없지만 해가림 시설은 단독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인삼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정식을 해요. 옮겨 심잖아요. 근데 지금은 1형과 2형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보험의 가입 시기가 몇 월 달이었어요? 11월에 가입을 해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에 정식한 이 인삼은 파종을 해서 1년째 심었죠. 인삼은 몇 년 이상? 뭐 공부 안 했는데 벌써 2년이 나오네. 인삼은 2년 이상, 6년 미만, 그러니까 2년 이상, 5년 이하까지만 가입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형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제 전년도 5년건은 6년건을 또 가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에 뭐 봄에 정식을 했어요. 봄에 정식을 했다. 이게 2년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고는 언제 나겠어요? 인삼은 특정위험이죠. 특정위험이니까 주로 어떤 피해가 많으냐면은 인삼은 집중호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건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해가림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시설이 그냥 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있게 되면 이 시설에 피해를 입으면 누가 보장할 거예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은 단독으로 가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러한 이유로 있어요. 그래서 요는 노지작물하고 시설작물의 차이가 시설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더라. 됐나요? 자, 그러면 시설작물이 총 몇 종이 있느냐니까 우리 업무 방법서에서는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합치지 않고 해서 파가 있죠. 파는 우리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파하고 쪽파를 다른 말로는 실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파를 분리하니까 23개가 된 거고, 이 파는 우리가 품목별로 67개의 품목으로 구분을 할 때는 같은 품목으로 봐서 하나로 봐요. 그래서 시설작물은 총 몇 개? 22개의 품목이 있어요. 22개. 그러면 이 시설작물의 22개가 암기 코드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뭐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외워두면 이 카테고리를 나눌 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작물 전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설작물 총 22개가 누구? 고. 이 고가 뭐냐니까 고추예요. 뭐라고요? 고추. 근데 우리가 이게 노지작물에도 고추가 있었죠. 노지작물에서 이 고추는 양념용으로 쓰는 거 뭐 홍고추. 지난번에 내가 청양고추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죠? 홍고추. 얘는 풋고추. 장에 찍어 먹는 풋고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고추는 풋고추에 해당됩니다. 그냥 고추라고 하지 말고 요거는 홍고추, 요거는 풋고추. 그 다음에 부가 있어요. 부. 부는 부추. 우리 이거 경상도 사투리로 정구지.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저 위에 가서 정구지 하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정구지, 서울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부추를 갖다가 전을 해 먹잖아요. 그래서 부추전 이러는데 우리 경상도 분들은 정구지 찌짐. 서울 가서 그런 말 하면 혼나요. 그렇죠? 또 이걸 또 서울말로 바꾼다고 정구지 찌짐 이 올려도 안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추인데 부추는 이 작물들 중에서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단연생 작물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무화과처럼 계속 끊어 먹어요. 계속. 근데 실제로 재배를 할 때는 이게 놔두면 괜찮아요. 근데 상업용으로 이렇게 재배를 할 때는 연작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고추 심고 나면 그 다음에 연작장애가 오니까 밭을 한번 갈지요. 갈아가지고 퇴비도 넣고 해야 겨우 유지가 되는데 연작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는 못하고 상업용 부추 같은 경우는 2년작 하면 많이 했다고 봐요. 3년작부터는 못한. 여기서 제가 부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얘는 한번 1작기에 1작기. 그러니까 준비기부터 수확기까지를 하나의 작기로 본다면 1작기에 3번, 4번, 5번, 6번 뭐 많이 안 되는 8번까지도 꺼내 먹는데요. 그래서 요게 특징은 여러 번 수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최소 2년작은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부장 했으니까 장이죠. 장. 장은 뭐예요? 장미. 이 장미는 22개의 작물 중에 유일하게 나무에 해당돼요. 나무. 그래서 이 장미는 보면은 1년생하고 5년생은 보장 생산비가 작고 2년생, 3년생, 4년생은 좀 가격이 비싸죠. 5년 정도 쓴다고요. 이것도 한 해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여러 해를 농사를 지을 수 있네. 그 특징을 알아두시라는 거. 그 다음에 고부장 딸이죠. 딸 하면 당연히 뭐예요? 딸기입니다. 딸기. 그 다음에 고부장 딸이 어디로 간다고요? 미국에 미나리. 그 다음에 국은 국화라고 합니다. 국화는 이게 이 시설 작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보면 우리가 시설 작물을 이렇게 고부장 딸 미국 합숙 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이 국화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작물을 분류를 할 때 1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회류입니다. 화회류.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까지는 이 회자가 무슨 회자인지도 몰랐어요. 이 풀회자다. 풀회. 그러니까 이거는 꽃하고 풀이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식용이다. 관상용이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그 다음에 화회류가 아닌 거를 뭐라 불러요? 비화회류. 비화회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 먹는 거네. 식용이에요. 식용. 이제 1차 과목 공부할 때 재배학 및 원예 작물이라고 하면 이거 분류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 화회류에는 이 국화 이게 뭐예요? 화회류에 해당됩니다. 화회류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분화용하고 절화용으로 구분을 해요. 분화 거꾸로 하면 뭐예요? 화분. 이거는 화분에 담아서 판매하는 거구나. 판매를 할 때 화분에 담아서 파는 거. 그 다음에 절화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잘라서 파는 꽃이죠. 대부분 우리가 졸업식이나 혹은 뭐 결혼식이나 이런 중요한 게 혹은 장례식에 갈 때 송이로 이렇게
가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절화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화훼류 중에서도 분화용과 절화용이 있는데 이 생산비 보장 받작물 중에 시설 작물의 보험의 목적물은 분화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요? 절화용만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절화용에는 화훼류 중에 이 절화용의 보험의 목적 중에 이 22개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누가 있느냐 하니까 국민카드 100장. 억수로 부자입니다. 국민카드가 무려 100장.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국화, 카네이션, 백합, 장미. 그래서 절화용 화훼류죠. 화훼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절화용이고 해당되는 게 뭐다? 국화 100장.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국화가 나온 거고. 이 국화 100장 중에서도 얘는 절하니까 꽃을 잘라서 파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자를 수 있는 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의 그 봉우리가 큰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격가지를 다 떼버리고 왜? 제일 한 놈만 키워요. 한 놈만. 근데 이제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제 옆으로 펼쳐지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절화용 중에서 한 번만 끊는 게 아니고 끊고 나서 다시 격가지에서 꽃이 나와서 한 번 더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다시 한 번 끊어서 판다고 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재절화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장하는 게 뭐예요? 보장하는 게 생산비잖아요. 그러면 이 절화용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경과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40%입니다. 40%.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했으니까 이 40%를 절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프로겠어요? 20%. 근데 이 재절화할 수 있는 거는 국화 100장 중에서 국민카드만 가능해요. 뭐만 가능하다고요? 국민카드. 국민카드 저한테 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재절화일 경우에는 국민카드는 국화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얼마로 한다고요? 20%. 왜 20%인지 알겠죠? 원래 40%인데 한 번 더 했으니까 생산비가 전체가 40% 중에서 두 번 하는 거니까 20%가 돼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절화용에는 국민카드 100장이 있더라. 그래서 요 국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부장 딸이 미국에 뭐 했다고요? 쑥. 이게 합이 뭐예요? 백합. 쑥은 쑥갓. 합쑥에 참가하죠. 참은 뭐예요? 참외. 그 다음에 가는 가지. 합숙에 참가해서 얘가 푸드파이터예요. 요즘 음식 많이 먹는 거 많이 나오던데 멜론을 그냥 먹은 게 아니고 팍팍 먹었어요. 멜론을 팍팍. 파파 나오죠. 이 파는 파프리카. 얘는 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는 대파와 쪽파를 합쳐서 그냥 멜론을 팍팍 먹고 얘가 뭐를 탔어요? 금을 타서 상추, 시금치. 이거는 시설 작물에 해당되는 시금치고 여기에도 시금치가 있죠. 이거는 노지 요거는 추가된 거죠. 노지 시금치는 21년도에 추가된 품목이에요. 자, 상금을 타서 뭐를 샀다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복권 걸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다 집이구나. 나는 차를 사고 싶은데 오토카를 타고 상금 타서 오토카 타고 어디로 가요? 호숫가에 가죠. 호숫가에 가서 뭐 타고 놀아요? 배 타고 놀아요. 이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두 개가 빠졌는데요.
파파 묻고 상금 타서 오토카 타고 호수배 뭐가 빠졌죠? 22개 맞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2개 맞네요. 요 파가 빠진 거는 쪽파와 대파로 구분해서 우리 옷방에는 23개. 이걸 하나로 묶으면 22개. 정식으로 67개 품목에서는 파를 대파, 쪽파를 하나로 묶어요. 자, 이렇게 쭉 있죠. 자, 그러면 왜 이걸 쓰잘데기 없이 고부장 딸 미국 합숙 참가 멜 파파무 상금 오토카 호수배 이걸 외웠냐 하니까 이제 화훼류는 됐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비화훼류는 식용이니까 이거는 채소류예요. 채소류. 이게 뭐라고요? 채소류. 채소류는 어떻게 또 구분을 하느냐 하니까 이 뿌리입니다. 뿌리. 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야, 내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신경 써서 그린 건 처음이네. 자, 채소류에는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뭐예요? 뿌리. 뿌리. 그 다음에 요거는 줄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파리. 그 다음에 요거는 열매. 여기 못 먹는 거 있나요? 다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할 때 채소류는 일단은 밑에서부터 뿌리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근채류라고 부르고 이 근채류는 덩이, 줄기, 그 다음에 덩이, 뿌리로 또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덩이 뿌리 식물 고구마가 대표적인데 고구마의 무게를 잴 때 얘는 괴경이라고 불러요. 괴근이라고 불러요. 덩어리 괴예요. 덩어리 괴. 뿌리는 뿌리 근자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른다고요? 괴근이라고 부르고. 자, 감자는 이 줄기 중에서도 이 지하부에 있는 뿌리가 비대해서 자란 게 감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뿌리가 아니고 뭐다? 줄기가 비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괴경이 돼. 줄기가 경자잖아요. 그죠? 이걸 부를 때 괴경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감자 보면은 괴경의 무게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채류 뿌리 말고 이제는 이 줄기와 이파리를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엽경채류라고 합니다. 엽경채류. 깻잎은 엽경채류일까요? 깻잎. 저도 그거 잎을 먹으니까 엽경채류인 줄 알았어요. 쌈 싸 먹으니까. 그쵸? 과채류예요. 이 깻잎이 뭐예요? 깨의 이파리잖아요. 열매가 열리잖아. 열매가. 그러면 이 채소류 중에 이 열매가 열리는 것들은 채소냐 과일이냐? 과일인 듯 과일 아닌 듯. 그래서 헷갈리니까 아예 이거를 그냥 과일과 채소로 구분하지 마라. 이거는 과일도 되고 채소도 돼요 해서 과채류라고 부릅니다. 과채류. 이게 원래 이 채소냐 과일이냐를 구분하는 게 미국의 그 관세 전쟁에서도 사용됐던 거예요. 토마토는 채소냐 과일이냐. 과채류라니까 이제부터.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과일 같은 채소. 과일인 듯 채소인 듯. 그죠? 이게 줄기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채소라고 부르는데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수라고 부르는 거는 단연생 나무의 형태를 가진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뭐라 부른다고요? 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과채류는
과일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과일인 듯 채소인 듯. 여기 이제 과체류, 여기 있는 열매들은 전부 다 뭐다? 과체류예요. 과체류. 그래서 시험하고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건데, 쓰잘데기 있는 거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거. 그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 시설작물 22개 얘들을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구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생산비 보장에 있어서 이 22개의 품목을 앞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거예요. 카테고리를. 그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원예시설 작물 및 버섯 이 품목에서 이 밭작물의 시설 작물에 해당되는 놈은 요 22개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정리되셨죠? 그 중에서도 화훼류와 비화훼류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게 2-1 과목에 나오잖아요. 화훼류, 비화훼류. 그 다음에 화훼류 중에서도 뭐에 해당되는 것만, 절화형에 해당되는 것만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에 해당되는 22개의 품목 중에 화훼류, 절화용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카드 100장. 그 중에서 국민카드는 재절화함으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몇 프로? 20%. 요거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오늘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장하는 게 뭐를 보장해 준다고요? 생산비를 보장을 해요. 생산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비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생산비에는 경자, 자태라고 해서 4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경영비. 뭐 이게 예로 시험에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가지는 간혹 끼워 넣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영비에 해당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경영비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경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농사를 지려면 밭을 갈아야 되잖아. 밭을 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기구가 있어야 되네. 농기구도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죠. 소농기구, 대농기구, 이런 기구들이 필요로 할 거고, 자, 기구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았다면 여기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타리를 치고 나면 작년에 작물을 심었으니까 연작 장애를 요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준다든지. 근데 퇴비는 영양소가 없으니까 뭐를 줘야 돼요? 작물이 자라고 했을 때 비료를 줄 거고, 그 비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병충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약도 들어갈 거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경영비. 그 다음 플러스 뭐예요? 자가 노력비. 이 농사는 인건비 따먹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자가 자본 용역비. 뭐 은행에 대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토지 용역비. 토지를 뭐 매매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임차를 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생산비라고 했고, 맞나요? 이 생산비를 작물의 작기에 따라서, 우리 작기를 뭐 1년에 한 작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2작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지 작물에도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한 다음에 또 파종을 하죠. 다른 작물. 이런 것도 있다시피 시설 작물은 자연과 겨루어서 인간이 성리하기 위해서 시설에다 키우는 거잖아요. 당연히 1년 안에 여러 작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작기를 구분을 한다니까 뭐가 있더라? 준비기. 그 다음에는 생장기. 그 다음에는 수확기.
그래서 한 작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이때 이 생산비를 준비기 때, 생장기 때, 수확기 때 똑같이 이 전체를 똑같이 배분을 해서 이 준비기 때 들어간 비, 생장기 때 들어간 비, 수확기 때 들어간 비,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니까 표준 생산비. 앞으로 설명할 내용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표준 생산비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의 비용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주더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라고 해서 보장 생산비. 그럼 보장 생산비는 정의를 내리자면 두 가지로 내릴 수 있겠네요. 뭐 플러스 뭐.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 파종하고 밭도 갈고 할 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작물을 정식을 하고 또는 파종을 하고 나서 작물이 자라면서 비료도 뿌리고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이런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더라? 보장 생산비라고 하고, 표준 생산비에서 뭐를 제외한, 수확기 생산비를 제외한 이거를 뭐라 부른다? 보장 생산비라고 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식 또는 파종, 이 생산비 보장 안에는 시설 작물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버섯이 있다라고 했죠. 버섯. 그죠? 그러면 이게 정식하는 작물이 있고 파종하는 작물. 뜻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버섯은 정식이라고 하지 않죠. 파종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는 묘를 갖다가 옮겨 심는 거를 정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이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구마는 고구마 줄거리를 이렇게 옮겨 넣는 거를 정식이라고 하지 않고 삽식이라고 하잖아요. 용어가 다르죠. 버섯은 정식, 파종 같은 의미로 버섯은 균을 심는다라고 해서 종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종균. 종균을 접종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식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걸 뭐라 불렀다고? 준비기. 이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를 뭐라고 한다고? 준비기 생산비. 그러면 이제 정식을 해서 목적물이 이제 밭에 옮겨 심어졌어요. 그동안 얘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다 자르고 나면 얘를 뭐를 해요? 수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럼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하니까 표준 생장일수라고 합니다. 표준 생장일수.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죠? 이걸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정식해놓고 농부가 수확을 할 때 고의로 수확을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때 빨리 수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수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작물들은 정식일로부터 며칠이 되면 대부분 수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표준 생장일수. 이 표준 생장일수 하게 되면은 외워야 될 게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이 시설 작물 22개에 표준 생장일수 이거 다 외우실래요? 외울 필요 없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노지 작물에서 경과 비율을 산출하는 품목이 있었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노지 작물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 얘들은 경과 비율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표준 생장일수를 알고, 몇 개? 얘는 2개니까. 2개니까. 이때 고추의 표준 생장일수가 며칠이었어요? 100일이었고 브로콜리는 130일. 그러니까 고추는 정식이 지나고 나면, 정식을 하고 나면 며칠 뒤면 100일이 되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수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표준 수확일수가 100일인데 이 사람이 수확을 100일을 넘었다. 110일째 되는 날 수확을 했다. 자,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업무방법서에서는 이 값은 뭐를 초과할 수 없다?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110일이면 이건 뭐로 본다? 100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일이 넘어서면 1이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일부러 이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넘어서더라도 이 사람은 뭐로 본다고? 100일로 본다고. 자, 그러면 얘는 표준 생장일수, 즉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뭐라 부른다고요? 뭐라 부른다고요? 생장기 생산비라고 하고,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를 표준 생장일수.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만약에 이 시점에 났다. 사고가 준비기 때 나면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유는 보험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식일이 뭐 5월 10일 날 정식을 했는데 계약을 5월 5일 어린이날 놀러 가면서 문도 안 열었을 텐데, 그렇죠? 공휴일인데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 계약했으니까 사고 나면 이 준비기 생산비 돈 받겠네? 아니라는 거지. 왜? 보험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식을 해야만 보험의 목적물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보상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얘하고 계약을 하는 날과 정식을 한 날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날 늦은 때, 그때부터 보장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때 사고가 발생할 거고 이때도 발생할 거고 이때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사고가 이때 났다라고 한다면, 이때 났다고 한다면 이 준비기 때 투입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은 100% 보장을 합니다.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 뭐 한다고? 보장을 합니다. 이때 이 보장되는 금액을,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작물마다. 그래서 이때 이 정해진 값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하니까 기호로는 뭐로? 알파라고 부를 거예요. 정해진 값인데 어떤 값인지는 모르니까. 작물마다 이게 다르니까. 상수로 돼 있다면 이 값을 적어줄 텐데 상수는 상수인데 품목마다 다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 부른다고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값으로 주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값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내는 방법을 보시면 여기까지 투입된 게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여기까지 투입된 건 알 수 있죠. 수확 개시 시점까지 모든 생산비는 몇 프로 투입된다? 100% 투입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알아내면 되잖아. 맞나요? 그래서 준비기 때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때 생산비를 합치면 100%가 되겠죠. 그 100% 중에 뭐가 차지하는 거? 준비기 때의 투입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준비기 생산비 나누기 준비기 때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때 생산비로 나누어주면 요 비율의 값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요걸 구하는 값은 공식으로 하자면 준비기 때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를 결국 뭐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보장 생산비로 나누면 되지요. 이 보장 생산비가 뭐라 그랬어요? 준비기 때의 생산비와 생장기 때의 생산비 합이라 그랬죠. 아, 준비기 때 생산비 계수라고 하는 알파는 보장 생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준비기 때의 생산비 비율이구나. 품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기호로 뭐라 부른다? 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가 이때 났어요. 사고가. 이 사고가 이때 났는데 이 사고가 정식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났어요. 정식일로부터 며칠? 10일째. 그럼 이때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경과 비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과 비율. 그럼 이 경과 비율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 일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이거 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용어를 알아야 이거 여기에 대한 생산비를 정리할 때 훨씬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과 비율은 방금 뭐라고 했죠? 사고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투입된, 사고가 여기도 날 수도 있고 여기도 날 수 있잖아요. 정식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투입된 뭐 생산비 비율을 뭐라 부른다? 경과 비율이라 부르는. 개념 이해됐나요? 그러면 사고가 수확하기 전에 발생했을 때, 사고가 수확기 때 발생했을 때 이 경과 비율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럼 수확기 이전에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수확을 하고 있을 때 수확기 이전 경과 비율은 일단 얘는 무조건 다 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들어가요? 알파.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만큼의 비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의 비. 맞나요? 요 비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전체의 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체의 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투입이 돼요? 100%. 지수로는 1. 여기에서 뭐를 빼주면 준비기 때 생산비 계수인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면 얘하고 얘까지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세요. 준비기 때 생산비 계수 플러스 100%에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뺐으니까 얘는 뭐가 돼? 생장기 때의 생산비 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여기 전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날 사고가 났다면 이 값이 되겠죠. 근데 사고가 언제 났어요? 정식일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10일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표준 생장일수.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생장일수 중에 며칠째? 10일. 비로 따져보면은 곱하기 생장일수.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이때 이 생장일수라고 하는 것은 정식 또는 파종 또는 종균 접종일로부터 언제까지? 사고 발생일까지를 뭐라 부른다?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의 경과된 일수를 뭐라고 한다? 표준 생장일수. 그러면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일 때까지의 경과된 일수는 수확일수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수확일수. 사고가 이때 수확하는 도중에 여기서 발생했으니까 이만큼은 수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확 개시 시점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역시 표준 수확일수. 근데 이 표준 수확일수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우리가 1과목에 보면 브로콜리 편을 보면 그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이거?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고지한 날짜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특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그 수수학 예정 일자를 보험증권에 기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날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 업황에 표준 수학 일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표준 수학 일수를 이렇게 수치화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값을 줍니다. 문제를 풀 때. 됐나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봅시다.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때 투입된 생산비에다가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난 날짜만큼 여기까지가 생산비가 투입이 됐을 거니까 요만큼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장기 때 생산비 비를 일수로 구분을 하니까 표준 요까지를 생장일수로 보고 이 생장일수를 뭐로 나눈다고요? 표준 생장일수로 나누면 표준 생장일수에서 요만큼 생장한 일자의 비를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경과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산식 이제 이해가 됐죠? 뭐 지난번에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럼 수학 중일 때는 자, 이때 투입된 비가 얼마예요? 100%예요. 생산비는. 맞나요? 그러면 수학이 종료됐을 때의 생산비는 얼마일까요? 수학이 종료되었을 때의 생산비는. 자, 이때는 이 작물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뭐 하는 시기? 투입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을 해주는 거고, 이제 수확이 시작되었으면은 농부가 농사를 왜 한 거예요? 수확을 해서 아들내미, 딸내미 학교도 보내고, 밥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럼 이때부터는 투입하는 시기는 물론 투입합니다. 수확을 하면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플러스 그 작물을 수익함으로써 반대인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산비를 투입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생산비를 뭐 하는 시기다? 회수하는 시기. 회수. 비를 보면은 계속 생산비가 증가가 되겠죠. 딱 여기까지가 맥시멈으로 증가가 돼요. 반대로 수확을 하면 수확을 할수록 내가 보장받는 생산비는 적어지게 되죠.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확기 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생산비를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회수한 것만큼 빼고 요만큼 줄게요 라는 뜻이에요. 생산한 것만큼은 빼고 요만큼만 줄게요 라는 뜻이 된다고요. 회수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만큼은 수확을 했고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뒤에 건 수확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장하는 거는 요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여기에서 이만큼이 회수되는 비율이죠. 여기에서 요만큼이 회수되는 비율이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수확일수. 요거는 표준 수확일수. 그러면 이때까지가 투입된 게 100%니까 100%에서 얼마를 회수할 건가? 얼마를 회수할 건가? 그 회수의 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 일수와 밑에는 뭐가 돼요? 표준 수확 일수. 100% 투입된 생산비에서 요만큼 회수하고 나머지는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생산비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픽스되어 있는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은 조건으로 줄 것이고, 근데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날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시에 사고가 난다. 이 사고가 나는 날짜를 알아야 이 모든 값을 알 수가 있죠. 즉 수확일수나 생장일수를 알아야만 이 경과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사고 발생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이 이거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사고 발생 일자는 당연히 사고 일자는 사고가 난 날짜가 되겠죠. 이 사고 일자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당연히 기상청 자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알 수 있는 날짜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추나 브로콜리와 같은 노지 작물에서는 이 사고 일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이 사고가 발생할 자는 가장 기본값이 재해가 발생한 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재해가 지속되는 경우, 재해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 대표적인 재해가 어떤 거라 그랬죠? 한 해. 다른 말로는 가뭄. 이런 경우에는 이 날짜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계속 ing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 사고일자를 이걸 언제로 잡느냐? 여기로 잡느냐? 여기 잡고 나면 다음날 사고 난 건데 계속 사고 하다가 재해가 끝나는 날. 뭐라고요? 재해가 끝나는 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재해가 끝나는 날. 시험 문제에 재해 끝나는 날 표기해 주겠죠. 이게 사고일자를. 그런데 이 한 해와 같이 재해가 지속되는 재해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일자로 하는데 이 사고일자를 뭐라고 특정을 했느냐 하니까 뭐 이후, 가뭄 이후, 가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최초에 뭐가 온 날? 비가 온 날. 첫 강우일의 전날. 이게 핵심이죠. 자, 방금 뭐라고 했죠?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한다. 그런데 재해가 계속되는 중에서 조사를 먼저 해버렸어요. 재해가 안 끝났는데. 재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먼저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기출문제에서 힌트를 얻은 게 수학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맘때 재해가 온 거예요. 뭐 한 3, 4일 뒤면 수학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가뭄이 왔는데 아, 가뭄이 왔구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수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학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해가 끝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겠죠. 왜? 이거를 넘어서면 수학한 만큼은 회수당하니까 보장받는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하기 전에 조사해.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 이때는 뭐로 한다? 조사가 이루어진다.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한다. 조사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사고일자를 특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 첫째, 재해가 발생한다. 한 해나 가뭄과 같이 재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끝나는 날로 하되 첫 강우일,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일자로 보고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시설작물. 얘는 노지작물에 대해서 방금 지금 이야기한 건 노지작물이죠. 그죠? 고추, 브로콜리. 근데 얘들은 시설작물은 그 날짜를 특정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 날짜를 특정하는 방법. 어떻게 날짜를 특정하느냐 하니까 똑같아요. 재해가 발생한 날. 그죠? 근데 얘는 지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재해가 연속되는 경우. 재해가 연속된다는 말은 대표적인 재해가 냉해라든지 그 다음에 폭염 한 5일 왔다가 하루 쉬었다가 또 폭염 와. 그러면 재해가 연속해서 온 거죠. 자, 이렇게 재해가 연속해서 왔을 때는 얘는 2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와 뭐로?
수학기 때 혹은 수학기 이전하고 수학 중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수학기 연속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학기 이전에 사고일자는 어떻게 특정을 하느냐 하니까 수학기 이전에는 뭐 했을 때? 수학기 이전에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수학기 이전 수학 중일 때 하고 수학기 이전하고 냉해와 폭염이 왔을 경우에는 이거를 달리한다라고 했잖아요. 수학기 이전 같은 경우는 기상특보 발령일자로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상특보 발령일자. 그 다음 밑에는 최종 출하일자로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최종 출하일자. 마지막으로 작물을 출하한 날짜. 근데 이런 날짜는 얘들은 특정했죠. 얘는 뭐 했냐니까? 추정합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날짜로 하고 나중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재해가 연속되는 경우 냉해나 폭염과 같이 재해가 연속될 때는 날짜를 추정하는 것, 사고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추정하되 수학기 이전에는 뭐로 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 수학 중일 때는 최종 출하일자로 한다. 아시겠죠? 제가 이게 물어보면 교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구나. 가수도 노래하다가 마이크 돌리잖아. 다 그런 이유라니까. 맨날 부르는 노래 가사도 갑자기 생각이 안 마이크 돌리면 콜이 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업무방법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77페이지. 자, 77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거기 보면 재배 일정 확인해 가지고 가, 나 있을 거예요. 가 문답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필요시 재배 일정을 관련된 증명 서류가 필요를 확인한다. 다 4번 사고 일자 확인 찾으셨죠? 자, 거기 보니까 계약자의 면담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기상청 자료 등을 통해서 사고 일자를 특정한다. 수학기 이전 사고일 경우에는 연속적인 자연재해 가로 열고 폭염 또는 냉해 등 사고 일자를 뭐 할 수 없을 경우,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줄 거야 되겠네요.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특정해요, 추정해요. 추정. 나 수학기 중 사고는 연속 중인 자연재해, 폭염이나 냉해 등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특정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 넣기. 자, 왜 이거 설명드렸는지 아시겠죠? 자, 잠깐 정리하고 쉴게요. 지금 우리가 생산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경과 비율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경과 비율. 경과 비율. 경과 비율. 경과 비율이란 정식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투입된 생산비 비다.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확기 이전 경과 비율이 되고 수확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확 중 경과 비율이 되더라. 이 경과 비율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면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한 날까지를 생장일수,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자까지를 표준 생장일수,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한 날까지를 수확일수,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표준 수확일수,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 비를 뭐라고 한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 하고 이 값은 품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 값이므로 이 값을 산정하는 방법은 100%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여기까지가 보장 생산비죠. 그죠? 보장 생산비에서 준비기가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때 보장 생산비란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때의 생산비를 합쳐서 보장 생산비라고 하고
이때까지는 생산비가 투입되는 시기지만 이 이후부터는 투입된 생산비를 뭐 하더라? 회수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계산되어진 값은 이때의 경과 비율이라 하면 투입된 생산비에서 회수하고 남은 나머지 비율을 뜻하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 됐나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